공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특히나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마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마음이지 무슨 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탈 이런 얘기를 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지 무슨 마음 밖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서의 해탈은 삶에서의 해탈이잖아. 그래서 항상 공부를 멀리 두면 안 된다. 공부는 항상 매 순간 내가 이제 숨 쉬고 걸어가고 그 유식한 말로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 분명히 해야 된다 하거든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 말 너무 어려워. 그냥 내가 하루를 사는데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 하루를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진짜 내 삶이 공부의 그 현장이에요. 거기서 자꾸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가 부족한 거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이 부처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라면은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삶과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통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분명하고, 듣는 데서 분명하고, 생각하는 데서 분명하고, 느끼는 데서 분명하고, 걷는 데서 분명하고.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의식을 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는데 분명한 거예요. 이게. 왜 분명할까? 걸어가는데 그냥 분명해. 비틀비틀 걸어가도 분명한 거야, 이게. 그냥 바르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빠져도 분명해.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분명해. 슬퍼도 분명해. 기뻐도 분명해. 화가 나도 분명해. 화 안 내려고 하면은, 화 나는 데서 분명함을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화를 안 내려고 그래? 그 공부하는 기회인데.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려 그래. 아니, 그럼 그 삶을 벗어나 있는 겁니까? 희노애락이?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자꾸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냐면, 왜냐면 이게 이 진실의 표현이라는 게, 만약에 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쌓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교육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좋은 모습만 보이고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 나 혼자 참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관계 속에서 학습된 것이고 한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병을 만드는데 그럼 우리는 자기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 화를 내도 되나, 안 내도 되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 이게 마음의 일이냐를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근데 나는 화를 내라고 하고 싶어. 왜냐면 워낙에 그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화 내세요. 말도 바른 소리도 예, 그래요. 이게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이게 쌓여 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화내는 거랑 이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 화내는 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화인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 일임을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냥 쌓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패턴에 이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해소가 돼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그때뿐인 거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고비에, 넘어가는 고비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갇혀있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화를 내야지. 제대로 화를 내야지. 어떻게? 그게 이거거든요. 그게 딱 화에 딱 개합을 해야 돼. 이것임을 보면은요, 더 이상 그것이 이렇게, 그 쌓여있는 에너지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법으로서 보게 되면 그것의 그 실체성이 사라져요.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 그 문제에서 이렇게 자기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면 그냥 열어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 공부 과정 중에 표현되는 것들은요,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이별하려고 그 패턴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면 화도 이게 시원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보죠. 눈치 좀 보라 그래. 평생 안 보고 살던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이 사람이 변은. 내가 먹더니 뱃살이 커서. 근데 어떻게 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제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건강해야지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건강한 거잖아요. 그 과도기 중에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번뇌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구속되고 자유롭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해방이 돼야지 주변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나만 꾹꾹 참고 막 하면은, 그럼 뭐야? 나만 불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서로를 위하는 관계라면. 그죠? 진짜 서로를 위하는 관계라면 이 사람이 불행하면 그 사람도 불행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도 행복할 거고 그게 진정한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혼자 참으래. 나만 불행하면은 이 사람 나는 행복하대. 그럼 진정한 관계는 아니지, 그거는. 서로가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질문해 봐야 돼. 그것도. 이 관계가 과연 서로를 위한 관계라면은 물론 그것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파열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이게 고름이 터져야지 아물어야지 이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좋은 관계다 하는 거랑 진심으로 그게 좋은 관계는 또 다른 거잖아요. 터질 건 터져야지 그 상처가 아물면서 더 재생이 되니까 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부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희노애락,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부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걸 내면은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식이, 그게 일어나면은 뭔가가 내가 공부 후퇴하는 것 같고,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부처님은 그게 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마음이라고 가르쳤지, 그걸 하라 말라 이런 행동 지침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색이, 그 희노애락이라는 색이 공이라는 걸 가르친 거지. 그래서 그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 현상적인 그 따로 두는 그 경계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색이 공임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요? 좋은 색이 공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쁜 색은 공이 아니야.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이것인 것이지. 그래서 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선과 악의 본바탕이 이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의 본바탕이 이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몸에 밴 그 격식들,
거기에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구속했던 거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맞아, 틀려. 그리고 시비 분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그것이 다 공이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다.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잖아요. 어디 딴 데서 일어납니까? 딴 나라 얘기인가요, 그게? 조용한 것만 이건가? 고요한 것만 이건가? 행복한 것만 이건가? 질문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시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면 또 자기 분별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가르침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아주 단순한 사실이요. 모든 게 자기 마음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자, 그걸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체험은 공부가 저 멀리 있다가 내 현실로 돌아오는 그 이벤트인 것이다. 이 체험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일어나는 건 내 삶이라는 거잖아요. 체험은 그거예요. 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세계, 나와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경계에 있는 거다라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서 체험은 이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현실과 딱 맥이 닿는 그 경험인 것이다. 나한테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내 삶에서 이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 딱 닿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 체험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 닿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봐야 돼. 그냥 삶에서. 그럼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야. 막 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잘못 공부하면 그래. 체험해도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이것이 온전히 내 삶을 다 집어삼켜 버려야지. 어디서 분명해야 돼? 숨 쉬는 데서 분명하고, 말하는 데서 분명하고, 기침하는 데서 분명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분명하고. 왜 선사들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반사야. 이렇게. 차 마시고 물 마시는 거야. 밥 먹고 차 마시는 거야. 그거는 이제 중국어는 이제 차를 많이 마셨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식사 후에 느끼한 거를 먹으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공부가 뭡니까? 그럼 지금 저기 김치 먹는 이거야. 이렇게. 김치 먹고 지금 요즘 사람은 어떻게? 이거 아메리카노 이거 마시는 이거야. 지금 스파게티 먹는 이거야. 돈가스 먹는 이거야. 불고기 먹는 이거야. 흰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현미밥도 먹잖아. 오곡밥도 먹잖아. 떡도 먹잖아. 명절 때 많이 드셨잖아요. 세배하는 이거야. 그냥 걸어가는 이거야. 그냥 아픈 이거야. 화가 나는 이거야. 즐거운 이거야. 오늘 눈이 오네 이거야. 저 한라산에 눈이 하얗네 이거야. 다반사 그러면 그게 따로 있는 줄 알아. 죽게 이거야.
이거야. 이 일이야. 이 일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자꾸 이 모양에. 이게 한바탕이라 했잖아요. 색이 공이라는 거는 모든 드러나는 현상 경험이 이거라는, 이 한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엔 뭐가 없잖아요. 네.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한라산에 눈이 쌓인 것도 이거야. 죽비 소리만 이게 아니야. 물 마시는 거, 걸어가는 거, 앉아있는 거. 이렇게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죠.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어디라면은 그게 어떤 경계를. 근데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어요, 이거.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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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정 소리만 이게 아니라 둔탁한 이 테이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모습도 있고.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아, 이 종소리가 아름답구나. 아, 이게 죽비 소리구나. 아, 여기 오늘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구나. 다르죠. 근데 온 세상이 하얗구나. 온 세상이 하얗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아, 죽비 소리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은 날씨가 되게, 굳어서 뭐 다니기가 어렵네? 하는 거나, 세상이 너무너무 화나네?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오늘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참 바쁘겠네? 하는 거나, 일이 없어서 오늘은 뭐 아무 일이 없네? 편안하네? 하는 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나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네? 하는 거나,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즐거워?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게 바로 이목고예요. 화두의 이목고. 이목고에는 이목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목고지. 이목고, 뭐, 우리가 한라산의 백록담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목고 하는 거나 뭐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거나 뭐죠? 뭐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 제주도 분들, 저기 비행기가 올라가네요. 저거? 이거지. 근데 우리 비행기로 가. 그냥. 비행기 따라서 막 서울로 가. 막. 그래서 비행기 올라가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이 그림에 확 들어가죠. 근데 진짜는 여기서 이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오늘 비행기 뜹니다. 날씨가 풀렸네요. 요거예요. 오늘 비행기 뜹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처음에 일단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공부가 내 현실과 딱 맞닿는 그 경험인 것이다. 여기서 내 삶에서 딱 확인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로 뭔가 마음이니 뭐 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 어디서 확인돼야 돼요? 이 삶에서 밀밀하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작은 사람, 좀 깊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차 마실 때만 확인이 돼. 어떤 사람은. 근데 공부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확인이 돼. 근데 공부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라산이 아름답네 하는 데서 확인이 돼. 공부가 더 넓고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나는 데서 확인이 돼. 더 공부가 더 밀밀해지면 어떻게 해? 귀신을 보는데도 확인이 돼. 악몽을 꾸는데도 확인이 돼. 자기 삶의 모든 순간에 확인이 돼. 삶과 죽음이 다 이거라는 게 확인이 돼. 아픈 게 이거라는 게 확인이 돼. 이게 공부가 밀밀해지고 깊어지고 틈이 없어지고 하나가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뜨르르르르 이거라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하나가
진실로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냥 아, 나 하나 됐어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 됐어? 모든 순간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모든 순간에 이것밖에 안 보여야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지. 공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 그냥, 이게 안 보고 싶은데 그냥 이게 다 보이는, 다 이걸로 보이는 게 하나가 되는. 안 보고 싶어,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에 개합한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아, 하나로 보였어가 아니에요. 하나에 개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래. 부처님으로 보이냐, 이거야. 삶과 죽음이. 진불. 진짜 이 하나의 이름에 의심의 여지가 없냐. 의심이 다 끊어졌냐. 그 의심이 다 끊어져야지. 긴가민가 하면 힘이 없어요. 설마 이것까지? 맞아. 설마가 없어, 그냥. 설마에 해당되는 그런 게 없어. 다 대놓고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다 이게 제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생 제도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설마 했던 것들이 다 이것이 되는 게 바로 중생 제도라. 그럼 어떻게? 화가 나는 게, 아, 이 일이었구나라는 게 중생 제도인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 제도라는 거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것임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는 게 그게 진정한 중생 제도인 거죠. 공부는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진짜 완전히 의심이 끊어져야 돼요. 사실 이게 문득 드러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물론 이것도 사실은 생각이 많고 자꾸 분별로 헤아리고 따지면은 이게 참 와닿기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게 와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에서 와장창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창 깨어나기가. 그러니까 금강경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중생 제도하기가 어려워, 그게. 자기 마음의 중생이거든요. 거기서 중생이 뭐야? 따로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 아, 나는 차 마시는 것만 이건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생제도예요.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구나. 그게 자기 삶에서.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죠. 이 과정이 남김없이 하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내가 따로 두고 있음이 딱 확인되는 순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꽂혀야 돼요. 마음 공부에 꽂혀야 돼. 그래야지 보여. 안 꽂히고 요건 요거고 막 딴 세계에 막 빠져 있으면 이게 따로 놀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 뭘 해도 이걸로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면이. 미쳐야 돼, 그냥 공부에. 깨어나려고. 완전히 스스로 모든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려고 미쳐야 되죠. 공부에 미쳐야 돼,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내 삶이 돼야 되니까 안 미치면 공부가 되겠어요. 완전히 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베이스 위에서 내 삶이 0이 되는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여기에 꽂히지 않으면 어떻게
딴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마음이 꽂힌다는 거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요, 뭐 이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이게 이제 이것으로 볼 수 있느냐, 매사에